그리고 이거 강의 도중에 어차피 핀마이크 소리만 들어가게 되니까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썼거나 이랬을 때 아무 상관없거든. 지금 내 목소리만 지금 들어가잖아, 그지? 내 목소리 위주로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인터럽트 돼도 되니까. 자,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 주제는 일단 비선형이라든가 진동계 같은 경우는 테마 바이 테마로 굉장히 많아요. 일들이. 우리가 나중에 더핑 진동자, 더핑 오실레이터도 할 거고, 반데르폴 진동자, 뉴 진동자, 기타 등등 사람 이름이. 그 이유는 일반 상미분 방정식처럼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붙는다. 자, 오늘은 그냥 상대론적인 진동계 라그랑지안이죠. 우선 상대론적인 진동계 라그랑지안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항이 없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저항이 없는 경우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을 넣어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론적 진동계 이퀘이션은 그냥 한 번만 얘기할 거고 오픈 프로블렘을 갖다가 하나 제시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상대론적이라는 얘기는 일반 상대론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수 상대론적인 얘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로켓의 속도로 로켓의 속도 초속 11km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광속에 비해서 너무너무 느리니까 거의 뉴턴 역학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더스트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먼 미래,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몰라도 광속에 거의 한 0.90%에 육박하는 그런 로켓이 개발됐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성운을 막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 성운이 갓 태어난 성운이라서 성간물질의 덴시티가 굉장히 높다. 오케이? 그럴 경우에 얘가 광속의 한 0.9배 정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공기 저항 역시 광속의 0.9배 정도로 받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상대론적인 진동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아직은 요원한 문제죠. 지금은 비행기라는 게 빨라봐야 초음속인데, 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속을 넘겼다라는 얘기, 초속 340m를 넘겼다라는 얘기니까 광속, 초속 30만 km로 비교하게 되면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는 질량이 속도를 갖게 되면은 질량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 질량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0를 1이라고 둡시다. 그래서 정지 질량이 1인 물체가 결국 MV라고 하는 친구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속칭 얘기하게 되는 M0를 루트 1-C제곱분의 V 스퀘어 이런 스타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M0를 우리가 1로 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면 될 거고, 따라서 이 인자는 결국 아인슈타인 인자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 저 모습을 찾아낸 것은 로렌츠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은 뉴턴 방정식은 특수상대론까지 고려를 해도 결국 하나로 통일돼요. 결국 dP dt는 F다. 자, dP dt는 F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 아니면 비상대성 이론 다 이거 하나예요. 다만 여기에서 질량이 안 변하는 경우에는 뉴턴 역학이 되는 거죠. 그죠? 관성 질량에 대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M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뉴턴이 원래 쓴 식은 F는 MA가 아니야. 뉴턴이 원래 쓴 식은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이다. 이렇게 쓴 거죠, 사실은. 따라서 뉴턴이 설정한 식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것이 뉴턴 물리학에서는 M0 그냥 이게 돼버리게, M0 곱하기 V가 돼버리게 되겠지만은
이 P라는 자체가 결국 움직였을 때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하고 정지 질량을 1로 놨으니까 1 곱하기 v 이런 형태가 바로 운동량, 상대론적인 운동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마 곱하기 m0를 1로 놨어요.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이 감마. 그래서 상대론 계산에서는 속칭 얘기하는 d 감마 dt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에 비대면 수업에서도 해줬지만은 한 번만 더 해주면은 1-c제곱분의 v제곱의 -2분의 1스 요것을 -2분의 1배에 요놈의 -2분의 3승하고 안에 거 미분하니까 -c제곱분의 2v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v가 미분돼야 되겠죠. 그죠? v로 미분해 놓고 체인 룰에 따라서 v에 도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캔슬 시킬 거 다 캔슬 시키고 나면은 결국 c제곱분의 v 도트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바로 로렌츠 인자의 3승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특수상대론에 의한 뉴턴 방정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ddt인데 이 p라고 하는 친구, 즉 mv라고 하는 것은 감마 곱하기 정지 질량인데 정지 질량 1로 뒀으니까 그냥 감마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감마 v 이것이 바로 뭐다?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 F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체인룰에 따라서 d 감마 dt에다가 v를 해주고 감마 그대로 있고 dv dt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 자, 그런데 d 감마 dt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c제곱분의 v 도트 감마 3승에 또 v를 곱한 거 그다음에 감마의 v 도트 자 이러한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F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똑같이 뭐가 공통이냐면은 v 도트가 공통이니까 v 도트로 묶어내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감마가 다 공통이네요. 그래서 감마 하나 빼내고 나면은 c제곱분의 v제곱이 남고 감마 제곱이 곱해지고 플러스 1 이러한 형태로 쓰세요. 자, 이것은 감마 배하고 c제곱분의 v제곱 감마 제곱은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주고 v도트가 돼주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감마 베이에 여기가 1-c제곱분의 v제곱하고 통분시키니까 c제곱분의 v제곱 더하기 1-c제곱분의 v 스퀘어 하고 v 도트가 달라붙는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죠? 따라서 이런 캔슬 시키고 나면은 이게 뭐야? 남아있는 놈이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니까 다시 감마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가 된다? 감마가 제곱이 있고 감마가 하나 또 있으니까 감마 3승 v 도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론적인 뉴턴 역학은 결국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결국 dv dt가 감마의 -3승에다가 외부에서 가해진 힘 이러한 형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갖다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V에 의존하는 힘이고 따라서 F라는 힘이 뭐에 의존하게 될지 몰라.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뭐가 되냐면은 얘는 시간에 의존할 수 있죠. 그죠? 또 위치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위치에 의존할 수 있죠. 또는 공기저항처럼 그죠? V에 의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마 -3승이 드레싱된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여름방학 때 하고 있는 이러한 꼴의 모형이라는 얘기. X에도 의존하고 V에도 의존하고 시간 T에도 의존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형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상대론적인 것도. 그러한 스몰 f의 특별한 형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라그랑지안 수업에서 뭘
라그랑지안, 우리가 V가 있어도 라그랑지안을 찾는데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힘의 V가 있어도. 즉 velocity dependent force도 라그랑지안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쭉 공부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결국 투 타입의 그 라그랑지안을 컨스트럭트 할 거예요. 하나는 스탠다드한 에디티브 라그랑지안, 또 하나는 오쿠보 라그랑지안을 갖다가 컨스트럭트 해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라그랑지안의 형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assume을 하고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을 주는 라그랑지안을 새로운 걸 하나 찾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A의 x와 t의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v의 함수, b의 x와 t 함수. 이렇게 놓고 운동방정식을 만들어봐. 그래서 저기 A와 B가 결정되면은 그것은, 그리고 저걸 아무도 찾아낸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최초로 찾아낸 라그랑지안이다. 자, 그 얘기는 하나의 이러한 시스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갖다가 인듀스 시켜주는 라그랑지안은 인피니트리 맨이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가지가 된다는 얘기. 그 무한가지 중에서 어떤 세팅을 놓고 찾아내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실제 그 측정되는 그런 피직스고, 라그랑지안은 피직스가 아니라는 거죠. 라그랑지안은 매스메티컬 툴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선 첫 번째로 에디티브 케이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것은 F가 X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보존력, 컨서버티브 포스에 대해서. 자, 이러한 컨서버티브 포스는 마이너스 V 프라임 X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 V가 존재하죠. 반드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론적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포함되겠죠. 상대론적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되면은 F를 뭘로 두면 돼? 마이너스 KX라고 두면 되겠죠. 그죠? 이 상대론적인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1930년대에 처음 풀려요. 그래서 1930년대에 논문이 나올 정도로.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험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광속에 가까운 속도의 공기 저항계를. 이 세상 어떤 최첨단 항공 연구소에서도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언젠가 예를 들어서 블랙홀 근방을 갔다가 여행을 하게 되거나 사건의 지평선 근처로 가면서 로켓이 블랙홀 때문에 가속화되겠죠. 광속에 육박하도록 저절로 공짜의 추진력으로. 그런데 마침 블랙홀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으면 그 빨려 들어가는 놈들을 뚫고 얘가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탈출을 하거나 여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의 속도도 광속에 육박하는 로켓의 속도고, 빨려 들어가는 먼지들도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저항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속에 육박한 로켓이 광속에 육박한 가까운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얘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만한 실험적인, 그러니까 그 큰 의미, 다시 말해서 실용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컨서버티브 포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풀 거냐면 DDT의 결국 gamma V는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 X 이러한 형태로 주는 이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얘는 dVdt는 마이너스의 gamma의 마이너스 3승의 V 프라임 X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떤 꼴이냐면은 어떤 V만의 함수 곱하기 X만의 함수, 그죠? 이러한 그 형태로 V만의 함수와 X만의 함수의 곱으로 주어져 있는 포스라는 얘기죠. 뉴턴 역학으로 만약에 환원시키면, 오케이? 뉴턴 역학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에디티브 라그랑지안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얘기는 라그랑지안의 에디티브라는 얘기는 V만의 함수 빼기 어떤 X만의 함수 이렇게 놓고,
자, 라그랑지안을 처음 초기 세팅을 할 때는 자기 자유예요. 마음대로예요. 에디티브로 놓던, 멀티플리커티브로 놓던, 오쿠버 스타일로 놓던, 아니면 산틸리 스타일로 놓던, 익스포넨셜 스타일로 놓던, 로그 형태로 놓던 자기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놓은 것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하고 코레스폰던스가 생겨야 돼. 그러면 성공한 거고. 그러한 라그랑지안.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디티브 라그랑지안은 존재하고 이것이 보통 현대물리책에서는 안 커버하는구나. 자, 그러면 에디티브 라그랑지안을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는 캐노니컬 모멘텀, 결국 그것은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한 건데 그것은 바로 G 프라임 V, 에디티브니까 얘만 미분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결국 P 도트 이꼴 라운드 라그랑지안 라운드 X가 바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되겠죠. 자, 이럴 때 V가 T의 함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면은 결국 implicit 펑션에 대한 미분 룰, 즉 체인 룰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P를 시간에 미분하는데 이 V가 implicitly T의 함수가 되니까 결국 G2' V하고 V 도트가 된다. 그죠?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에 라그랑지안 이렇게 뒀으니까 라운드 U, 라운드 X. 자, 이걸 다시 쓰면은 V 도트는 마이너스에 G2' V분의 1하고 U의 프라임 X.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이 이퀘이션을 주는 라그랑지안을 에디티브 폼으로 가정을 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 이퀘이션의 퍼스트 텀은 벨로시티 펑션과 포지션 펑션의 곱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에디티브 라그랑지안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가 어떻게 됐어? V만의 함수, 벨로시티 펑션하고 X만의 함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에디티브 라그랑지안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에디티브 라그랑지안이 존재하니까 얘는 뭐랑 같아야 돼? X만의 함수, V만의 함수랑 같아야 되고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 X만의 함수랑 같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세팅은 여러분들 자유니까 U'X가 포텐셜 V'X가 되도록 해줘요. 그 얘기는 결국 U를 그냥 V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즉 에디티브 라그랑지안에서 저 UX를 포텐셜 에너지로 그냥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G2 V 함수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 감마가 V 함수인데 감마의 마이너스 3승 이런 형태로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다시 쓰면은 G2' V는 감마의 3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G'은 뭐가 될 거냐면은 인테그랄 V의 1-C의 제곱분의 G의 제곱에 마이너스 3/2 dg. 오케이? 즉 감마의 3승을 적분을 해줘서 결과가 V의 함수가 나오도록 해준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자, 보통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 그 라그랑지안을 렐러티비스틱 모델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구하는 것까지는 주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참에 한번 해주면은 이런 경우에는 C분의 Z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은 얘는 C분의 V까지 갈 거고 여기서 적분 매저에서 C가 튀어나올 거고 DT가 될 거고 1-T 제곱에 마이너스 3/2. 자, 이 적분은 결국 T를 사인 시타로 다시 치환해주는 이러한 삼각 치환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T를 사인 시타로 치환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적분. 그럼 이 결과는 C가 나오고
자, t를 사인 세타로 치환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세타라는 앵글을 세타에 대한 사인이 t가 되도록, 즉 여기가 1일 때 t가 되도록 정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 밑변의 길이는 루트의 1-t 스퀘어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했을 때는 사 코타,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t로 다 기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인테그럴하고 결국 dt는 d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3승 세타 이렇게 나와주게 될 거고 이 결과는 c배 인테그럴하고 d 세타하고 세크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것은 바로 c배 세크 제곱 세타는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결국 바꿔준 것이다. 자, 치환 적분을 했을 때는 차례차례 전부 다 원래대로 보상을 해줘야죠. 탄젠트 세타는 바로 요놈분의 요놈이 되니까 결국 루트 1 t 스퀘어분의 t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따라서 뭐가 G'이 t 자리에다가 다시 C분의 Z를 넣어주면은 C분의 V를 넣어줘야죠. 최종 결과가 C분의 V가 되도록. 오케이? 그래서 C분의 V 루트의 1-C제곱분의 V 스퀘어 사라지고 하면은 결국 G'이라고 하는 친구는 gamma 곱하기 V로 결정돼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next step G'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GV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요? 인테그럴 V에 요 gamma 속에 있는 V 대신에 어떤 Z라든가 딴 걸로 피적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피적분 변수를 루트 1-C 제곱분의 Z 스퀘어분의 ZDG. 자, 이 적분 역시 간단하게 치환 적분으로 되는데 여기서 호목으로 합시다. 결과는 마이너스 C 스퀘어의 루트의 1-C 스퀘어분의 V 스퀘어.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로렌츠 인자의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C 스퀘어 나누기 gamma. 따라서 우리는 컨서버티브 포스가 커플되어 있을 때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라그랑지안이 GV 빼기 어떤 포텐셜 X 이렇게 애디티브 형태로 나오는데 그 결과는 마이너스 C 스퀘어 여기 gamma예요. 이건 V만의 함수고 그리고 포텐셜 X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상대론적인 라그랑지안이다. 자, 이것을 2디멘전에서 해서 재밌는 연구거리로는 아니 이제 뭐 학부생들이 할 만한 연구거리로는 2디멘전으로 해서 R 세타로 바꿔서 케플러 법칙을 특수상대론에 맞게 수정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론적인 케플러 궤도가 되겠죠. 그죠? 상대론적인 케플러 궤도가 되려면은 이게 태양 중심을 도는 행성으로는 곤란하지.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데 만약에 블랙홀이 사건의 지평선 밖에 행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어.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블랙홀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지평선 밖에 있는 놈을 빨아들이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지평선 밖에 있는데 중력이 너무 크게 작용해. 그래서 얘가 팽이. 물론 이때는 특성대론을 쓰면 안 돼요. 블랙홀이 갖고 있는 중력 때문에 일반 상대론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일반 상대론적인 라그랑지안으로 계산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토이 모델로 일반 상대론을 학부생들이 모르니까 학부생들 입장에서 그냥 특수상대론 효과가 수성이나 화성의 궤도에서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나타날 것인가 계산해 보면 굉장히 미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속도 V랑 광속 C랑 그 B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성의 공전 속도가 태양 주위에 광석에 비해서 턱없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미하긴 하지만 효과는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R 세타로 표현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 세타로 표현된 그러한 그 케플러 법칙이 C분의 V가 들어가도록 보정이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